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에 백종원 씨에 대해서 나왔던 폭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모든 게 다 충격적이다 보니까 뭐가 더 충격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백종원 씨가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백종원 씨가 지금 기본적으로 욕먹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나아가서 상황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욕심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백종원 씨는 입만 열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입만 열면 이거는 뭐 상생을 위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위선과 가식이 다 지금 들통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이죠. 매번 제가 이제 뭐 경험으로도 느낍니다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십시오. 나 명품에 관심 없어. 나 돈에 관심 없어. 그 자식이 제일 돈에 미쳐 있고 제일 명품에 미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종원 씨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특히나 이번에 좀 놀랐던 거는 예산시장. 이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백종원 씨가 공을 많이 들였던 프로젝트예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시장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백종원 시장이 되다. 요거 뭐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산시장 같은 거 장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더본코리아가 발달시켜 나가는 것인지 이거를 시리즈물로 작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군과 협력까지 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그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시종일관 백종원 씨가 강조했던 건 뭐였습니까? 나는 돈 버는 거 없다. 나 여기다가 30억 정도만 쏟아붓고 우리가 뭐 가져가는 거 없다. 우리는 뭐 돈 버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백종원 씨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웬걸 알고 봤더니만 예산시장의 장터시장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했다가 빠꾸를 먹었다라는 게 이번에 공개가 됐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장터시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공공재를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가 상표 등록을 하려고 했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돈만 쏟아붓는 거야. 이거는 뭐 상인들을 위하는 거야. 지역 뭐 골목 상권을 뭐 개발시키기 위한 다 그냥 개소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돈 벌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었던 거 그거에 불과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이제 그 예산 시장을 이렇게 개발을 막 시켜 나갔을 때 한 시장 상인분께서 나는 좀 빼달라. 나는 백종원 씨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신 할머니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좀 빼달라. 그리고 백종원의 등허리에서 내려놔 달라. 백종원 씨에서 이제 그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영업정지 1년을 당하던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이전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사소한 것까지 백종원 씨가 다 참견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나는 조금 빼달라 뭐 이렇게 이제 그 반응을 했었거든요. 애당초 그런데 저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봤었을 때도 저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가 편집한 거를 보고 있으면 저 시장 상인에 대해 가지고 나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당초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배경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냐? 백종원 씨 사장 보고 뭐 사진 보고 국밥 먹으러 갔다가 위생 상태가 더러워가지고 다 남기고 왔다. 국밥거리로 바뀌고 장터국밥도 8,000원에서 10,000원 넘게 다 가격 올리고 맛도 뭐 들을 게 없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컴플레인이 나오다 보니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저런 식으로 상인들을 모아놓은 자리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일반 이제 그 저희가 봤었을 때는 백종원 씨가 메뉴도 개발해줘, 위생 상태도 꼼꼼하게 점검해줘, 그리고 뭐 또 뭐 이렇게 뭐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줘, 다 알려줬는데 그렇게 받아 먹을 건 다 받아 먹어놓고 이제 와가지고 조금 참견한다라고 하니까 잔소리 좀 하니까 싫다고 나 좀 빼달라.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댓글을 보면은 위생이랑 음식 품질 관리를 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료로 이름 빌려줘가지고 백종원 국밥거리로 홍보해가지고 손님들 만들어줬더니 개판으로 하니까 도움까지 주는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라는 마인드니 참으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욕이라고 하는 욕은 다 먹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영상에서도 백종원 씨가 직접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심지어 어떤 가게는 SS를 요청해가지고 내가 도와드렸는데 SS 받고 나니까 태도가 그냥 싹 바뀌어 버리더라.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저기 나 좀 빼달라라고 얘기하셨던 저 지금 사장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을 안 먹고 백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나 좀 빼달라고 얘기했던 저 사장님이 하는 가게가 어떤 가게냐라는 겁니다. 자 봤더니만 이겁니다. 60년 전통의 예산 장터 국밥이라는 곳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만 이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방문자 리뷰만 하더라도 1368개, 블로그 리뷰가 283개나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맛집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산
동안시장 국밥거리 1티어 맛집이다. 60년 전통 예산장터 국밥이다라고 해서 이미 뭐 유명한 곳이고 실제로 그 명성에 맞게끔 지금 기다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저렇게나 웨이팅이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봤었을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 거겠습니까? 야, 이거 뭐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국밥 브랜드를 런칭을 했다가 망했죠, 그렇죠? 백종원의 국밥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결국에 망했습니다. 결국 지금 뭐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백종원 씨가 사실상 국밥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떻게 얼마나 뭐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죠. 망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60년 전통에 저렇게나 인기가 많은 국밥집 사장을 갖다가 앉혀놓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코미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저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로 백종원 씨가 못됐다. 자기가 실제로는 뒤로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터 그거 자체를 갖다가 백종원의 거리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코미디였지만 장터 자체를 갖다 상표권 등록까지 뒤에서 저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던 양반이 영상을 찍을 때 같이 그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도움만 드렸고 나는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노하우까지 전달을 해줬는데 상인들이 지금 이기심을 발휘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코지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영상을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당시 기사도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백 대표가 위생 강화랑 메뉴 발전 등을 권해도 상인들이 나는 빼달라라는 식으로 거절하는 장면이 유튜버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게 되면서 국밥거리 가게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는 그런 지금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매기는 거 뭔지 느낌이 딱 오시죠, 그렇죠? 대놓고 그냥만 욕을 막 하고 이러면 이게 하수가 되는 것인데 자기는 선한 이미지를 전부 다 취해가면서 상대방을 매기는 방식, 이게 원래 백종원 씨가 항상 해왔던 언론 플레이거든요.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당초 국밥 이거 자체를 백종원 거리라고 한 거 자체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아니 백종원 씨가 뭔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장터 자체를 자기가 이제 하나의 그 뭡니까 상표 등록을 하는 전초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 그 구미가 지금 이제 맞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같은 경우는 일단 장터국밥 이거 백종원 거리라는 식으로 일단 딱 해놓고 그려한 다음에 장터 전체를 갖다가 자기의 상표권으로 등록해가지고 더본코리아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 이거를 지금 백종원 씨가 생각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백종원 거리라고 하는 말이 붙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인들이 반발을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백종원 거리냐? 평생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산군에서 해왔던 그런 국밥거리인 것이고 자랑스러운 국밥거리인데 이걸 왜 백종원 한 명의 이름을 갖다가 달아가지고 하냐? 아까 전에 60년 전통에 저렇게 장사 잘 되신 분들은 갑자기 그냥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종원의 원오프댐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근데 저런 분이 한두 명이겠냐고,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여전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밥거리가 끝까지 잘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상인들이 이기심을 발휘하지만 저는 끝까지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포장을 딱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전에 나 좀 빼달라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언론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알려지겠습니까? 백종원의 그 그늘에 갇혀가지고 그냥 욕이란 욕을 그냥 다 먹고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예산장터 국밥으로 포장을 치고 그리고 또 장사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군에서 국밥거리로 돌아오려고 했다. 백종원 국밥거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보고도 나는 이해가 안 됐다. 명칭을 예산국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사람 이름을 쓴 것인가. 전주 비빔밥처럼 지역명과 맛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너무나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백종원 거리라고 하지 마라. 나는 백종원의 그 등에서 좀 내려오고 싶다. 나는 그냥 백종원의 일부가 되기 싫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그날 그 간담회죠. 백종원 대표의 말이 우리 국밥집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것처럼 얘기가 들렸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했던 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우시면은 나라도 그냥 빼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백종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어차피 지금도 내 힘으로 일하고 있고 우리 엄마가 6.25 전쟁 당시부터 해온 일을 내가 이어받은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묻혔던 거예요. 그냥 이기심만 많은 사장. 백종원한테 도움받을 건 다 받아놓고 결국엔 통수치는 그런 어떤 사장. 이런 식으로 백종원 씨가 사실상 영상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오는 방식인 거예요. 욕심은 끄적끄적끄적 하면서 겉으로는 돈에 나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다 상생을 위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위선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저런 식으로 매장까지 시키는 거. 이게 백종원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아닙니까? 정말 저는 이 사장님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내 어머니부터 6.25 때부터 해왔던 국밥거리인데 내가 왜 백종원의 일부가 되어야 되냐? 백종원이 나한테 배우면 배우지.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백종원 씨가 다양하네요. 물론 이렇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거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